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의 그 관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12년 차의 변호사의 관점에서 법적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는 작년 6월 임신한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3월에 출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피임을 안 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임신이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관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결국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대리운전 기사만 불러서 가면 되는데, 아니면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운전을 했을까? 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부주의하게 행동을 덜어 해버리는 사람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녀가 태어났고요. 태어났을 당시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친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 정우성 씨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친생자 인지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친생자 인지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된다면 친부로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친부가 친생자 인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인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인지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친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성 씨가 내 친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내가 양육 의무를 부담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주민센터에 가서 친생자 인지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으니 이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정우성 씨도 양육비를 지급한다라고 했었고요. 2024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표를 따르면 부모의 합산소득 그리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양육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220만 원에서 288만 원 사이로 보통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정우성 씨의 재산 그리고 수입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마 증액이 돼서 300에서 350만 원 가량의 양육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성 씨가 친생자 인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녀는 친자로 되게 되고요. 상속권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결국 정우성 씨도 사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100% 지금 친자가 상속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의하면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1순위는 자녀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100% 단독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성 씨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으니 현재 태어난 자녀가 유일한 친자니 지금 태어난 친자가 100%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나무위키에 따르면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와 형과 누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성 씨가 가족들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만약 돈독한 관계였다면 평생을 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한순간에 상속권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없다면 직계 존속인 부모가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생기더라도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함께 공동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친자가 생기면서 어머니와 누나, 형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와 형, 누나와 정우성 씨가 돈독한 관계였고 정우성 씨도 재산의 일부를 어머니와 형, 누나에게 증여할 생각도 있었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우성 씨가 향후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현재 친자 간의 관계에서 1.5대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가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약에 자녀를 2명을 낳았다 그러면 배우자 1.5 그리고 지금 친자 1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자녀들 2명 1대1 1.5대 1대 1대1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가비 씨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전혀 원하지 않았었어요. 결혼도 원하지 않았고 자녀가 태어나기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현재 법률 상태에 따르면 내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100% 내 재산을 친자가 상속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정우성 씨는 먼저 사전 증여를 할 수 있어요. 사전 증여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먼저 증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재산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사전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많은 연예인이나 재벌가들은 미리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먼저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전 증여는 내가 살아있을 때 먼저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후 안정성을 따지고 보면 사전 증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이렇게 처분해 달라고 생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재산 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 내 전 재산을 너한테 내가 죽으면 주겠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주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고자 한다면 그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유언 형식을 갖춰야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정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